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부평도시농업 대표 유영민이고요. 저희 이제 분과는 지속 가능한 공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제 주제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은현 선생님부터 해서 이재명 선생님까지 이렇게 같이 노력을 했는데요. 어떤 저희가 도출해낸 내용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든 보고서의 목차는 도시농업은 이제 확장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제 이 도시 안에서의 경작지를 확보하는 공간의 문제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점점 부족해진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 거냐? 그래서 실태와 개선 방안, 그 다음에 시민들의 노력, 뭐 이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연구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포인트를 둔 거는 도시 안에서의 이제 도시농업이 면적상, 공간상으로는 이 공영 텃밭이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공영 텃밭에서의 텃밭 분양이 1년이 안 되는 한계적인 기간 안에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이는 사람들의 분양이 지속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나갈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들이 이제 노력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공영 텃밭 안에서의 개선 방안들에 대한 대안을 이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은 이제 뭐 농촌에 인구가 이제 감소 추세에 있고요.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 기후 변화가 이제 날로 심각해지고 또 도시는 이제 점점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촌에 있어서도 도시화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그로 인해서 이제 작년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더 발생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그래서 이제 농부들이 텃밭에 가서 활동하는 것들을 선호하는 그런 이제 유행이 지금 이제 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시나 촌에서의 농업 환경의 변화는 우리가 이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확장되고 있다. 이제 그런 도시농업 확장의 배경을 뒀고요. 그래서 도시농업의 이제 지속 가능한 공간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 분과에서 이제 두세 차례에 걸쳐서 이 개념 정리를 위해서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도시 안에서의 이 도시농업에 필요한 경작지 공간을 만들어 나간다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변화하지 않고 지속을 둔다는 부분은 어렵다. 이제 그런 판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촌에 이제 농촌에서 농사를 하는 경우에는 뭐 할아버지가 경작했던 땅을 뭐 아들이 물려받고 아들은 손자한테 물려주고 하는 대물림이 가능하지만, 이 도시는 공간의 경제성을 두고 이 효율성적인 부분의 개발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설령 예를 들어서 행정청에서 도시농업 농장을 확보하더라도 주민들의 희망이나 개발 수요에 따라서 농장이 폐쇄되고 다른 근린생활 시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 개발되기 때문에 공간의 지속성은 어렵다. 도시 안에서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요. 그렇다면은 이 지속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결국은 도시 농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을 지속 가능한 공간이다라고 우리는 개념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도표해 보시면은 인천에 있는 도시농업 유형별 현황인데요. 여기 이제 20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 텃밭이 전체 텃밭의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이 안에서 결국 개인들이 운영하는 옥상 텃밭이라든가 화분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한 민간 차원의 도시농업 공간은 뭐 한 9%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인 도시농업 텃밭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부분의 수요는 이제 적다. 그렇다면 이제 공공 텃밭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 안에서 공동체의 가치를 구현해 나가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제 이런 개념에 섰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시농업농장이 이제 지속하는 공간을 이제 어렵게 하는 실태와 그걸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는데요. 이 논의에 대한 좀 대안은 저희가 이제 도시농업 관련 법규라든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이제 결론이 됐고요. 그 내용은 이제 부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파트별로 살펴보시면은 주말농장 형식의 이제 분양을 공공 텃밭에서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말농장도 1년에 한 번, 뭐 3월달이나 2월달에 분양자 모집을 하고 행정청에서 하고 있는 공영 텃밭의 분양자 모집도 3월달에 해서 이제 11월 말쯤에 끝나는, 그래서 분양의 형식에 대해서는 주말농장이나 공공 텃밭이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공영 텃밭에서는 경작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들이 모여서 교육도 받고 그 안에서 예술적인 활동도 하고 다양한 나눔도 하고 뭐 문화활동도 하고 이런 다양성적인 측면은 있다. 그러나 그 한계는 뭐냐면 올해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내년에 텃밭 분양을 제로화시켜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약 1년 분양하는 부분을 이제 2년 정도로 연장을 하고 그 기간 중에 분양받은 분양자들이 서로 공동체를 결성을 해서 공동체 규약을 만들어서 행정청에 제출을 하면 그 기간 안에, 2년 기간 안에 그 공동체에서 만든 계획대로 얼마만큼 성과를 내고 그 안에 공익적인 가치들을 실현했느냐를 평가해서 다음에는 개인 텃밭으로 분양하지 않고 그 공동체를 모두만은 단체 텃밭으로 분양해 나간다면 텃밭 안에서의 사람들의 모임도 지속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참여 시민들이 텃밭을 찾아내는 그런 지속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대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농업공원의 이제 활용 및 개선 방안으로는 지금 이제 공원 안에 이제 일부 지역을 도시농업공원으로 좀 활용을 하자, 이런 대안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부평 같은 경우에는 캠프마켓이 있는데 그 캠프마켓을 전체적으로 뭐 도시농업공원으로 개발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되 일부를 도시농업공원화 시켜서 시민들이 공원 안에서 텃밭을 경작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대안을 찾았고요. 그 예로다가 이제 부천에 상동 호수공원이 있는데 그 호수공원의 일부를 도시농업 이렇게 공원으로 만들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대안들이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 이제 자발적인 지속 공간을 위한 시민들의 활동 사례를 좀 발굴을 해봤는데요. 이제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부평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 텃밭이 이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평구청에서는 이제 텃밭을 분양받지 못하는 분양자들한테 도시농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서 농부학교라는 거를 지금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7기가 이제 운영이 됐고요. 내년에는 8기와 9기가 이제 운영될 예정인데, 문제는 이 농부학교가 수료되면 그 안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해체가 된다는 거죠.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비록 우리가 구청에서 분양받은 텃밭은 없지만 구청에서 제공해준 교육기회를 통해서 이 모둠이 만들어졌으니 텃밭이 없더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계속 지속적인 도시농업 활동을 하자, 이제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마침 그때 부평구 문화재단에서 공모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모 사업에 제안을 해서 함께 이제 김장을 하고 그 토종 배추와 토종 무로 김장을 해서 나눔도 하고 맛을 보는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부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민들이 텃밭 활동을 하고 싶은데 공영 텃밭의 면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뜻이 맞는 시민들 몇 명이서 이제 사유지를 확보해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이렇게 3대가 참석하는 조건으로 텃밭을 이제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천 두레락이다 해서 이제 운영이 됐는데 아주 이게 반응이 이제 좋았죠. 그리고 이제 남동구에 있는 남동 도시농업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창동에 고씨농장이라고 사유지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23년 동안 주말농장 형식으로 주변 시민들한테 이제 분양을 해주고요. 지금도 이제 분양을 하고 있고요. 주말농장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창 텃밭이라고 여기에는 13년 동안 지금 인천도시농업 네트와 남동도시농업 네트에서 공동체 활동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20세대의 가정들이 모여서 계속 바뀌지 않고 쭉 경작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동구에 또 만수로 텃밭이라고 있는데요. 이 텃밭은 LH공사가 이제 소유권을 갖고 있고, 그거를 이제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제 거기에서 상상 텃밭, 스스로 배우는 자연농 학교, 또 남동 도시농부 실습 텃밭, 구민들의 공동체 텃밭 등으로 해서 크게 4개 단체가 모여서 지금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적에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 텃밭은 분양을 1년 미만으로 하고 다음 연도에는 새로운 분양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지속성이 상실된다라는 면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시민 주체가 돼서 자발적으로 모이는 텃밭 활동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장점이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텃밭을 분양받지 못한 분양자들이 모여서 농부학교 교육을 받고 이후에도 이제 계속 경작 활동을 지속하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천 두레락 상황이고요.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3대가 모여서 함께 경작을 하는 그런 이제 제안을 가지고 이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뭐 할아버지, 아들, 손주 이렇게 모여서 손잡고 이 안에서 경작도 하고 공동체 활동도 하고 나눔도 하고 문화 활동도 하고, 그래서 시민이 주체가 돼서 자생적으로 지속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천 남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개인 주말 농장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순천공 이렇게 선생님의 제주 고신의 이제 집안의 땅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꽤 오래 23년 차 지금 개인들한테 분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창동 고신의 주말 농장은 그냥 주말 농장이죠. 그래서 도시농업 관련 법규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농장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법령 안에서 도시농업 농장으로 제도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와 남동 도시농업 네트워크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서창 텃밭이 되고요. 이 안에서는 충분한 교육을 받은 그런 분양자들, 그리고 나름대로의 텃밭 운영을 필요한 규약, 그 안에 경작 이외의 어떤 먹을거리 활동, 그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문화 활동, 세대 간의 소통, 이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 만수르 텃밭 사례고요. 그래서 5번째로 인천형 공동체 도시 텃밭 조성 사례를 좀 보면은, 그 올해 이제 인천광역시 도시농업팀에서 상당히 이제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과 함께 우리 시 안에서, 인천시 안에서 도시농업 확장을 위해서 공간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광이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떤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그 안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텃밭을 경작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nom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국제병원 부지에 이제 송도 이음 텃밭을 개장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민 참여 예산으로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 이제 텃밭 분양부터 공동체 활동까지 주민들 스스로 참여해서 구역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좋아서 지금 이제 면적을 좀 더 확장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지금 정치하시는 분도 그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모범 사례가 되고 있고, 뒤에 이어서 이제 그 농산물 시장이 남천동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의 옥상이 면적이 상당히 넘기 때문에 이제 그 옥상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도시형 공영 텃밭을 좀 해보자, 이런 제안이 이제 관에서 있었고,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 안을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이제 옥상 텃밭 조성을 해서 지금 분양해가지고 연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거를 이제 중심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도시농업은 친환경적이고 순환이 가능한 농사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분양자들만 재밌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얻어지는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그게 꼭 뭐 채소를 나눔하는 것 이외에
도시농업이 갖고 있는 공동체 성격, 그 다음에 이웃을 살피는 부분, 뭐 이런 이제 이 안의 활동들을 지금 이제 지속하는 쪽으로 올해 이렇게 좋은 사례가 2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송도 이음 텃밭의 이제 사진이 되겠죠. 그래서 송도 국제도시 그대로 옆에 있기 때문에 도시 미관을 겨냥한, 그래서 이제 작물을 통해서도 충분히 도시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쪽으로 텃밭 설계를 해서 지금 이제 시민들도, 분양받지 못한 시민들도 이 안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요. 지금 뭐 해외에서도 이 사례를 지금 연구하러 이제 찾아오시고 그런 이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안에 개장식부터 해서 마지막 사진이 이제 폐장식까지 이루어지는 이제 사진인데, 이 모든 활동들을 관에서 관여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분양자들이 대화하고 그 안에서 이제 담론을 나누고 그 안에서 뜻을 이루고 실행을 하고 하는 지금 행동들을 지금 주체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남촌동 농산물 도매시장 옥상 텃밭인데 아주 하늘에서 봤을 적에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테마식으로 해서 옥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면서 충분한 휴식 공간도 이 안에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양자들이 모여서 분양받지 못한 시민과 함께 차를 한잔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로 이제 시민들이 지속 가능한 공간에 대한 이제 의견들을 제시해 줬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민의 입장에서 지속 가능한 공간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의견을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텃밭 이용 시 추첨제로 했을 때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제 당첨되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옥상을 공원화하기에 또 어려움이 있고, 남이 갖고 있는 건물에 그걸 개방해서 텃밭을 만들어라 하는 부분도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옥상 텃밭을 활용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담론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하게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도시농업보다는 이 안에서 생명체를 기르고 이 생명체인 작물을 통해서 다른 생명들이 그 안에서 함께 공유하고 공존하는 이런 모습들을 교육화시켜서 어릴 때 학생들한테 생명의 소중함,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들을 교육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도시에서 지속 가능한 공간을 어떻게 하느냐를 사례 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 안에서도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는 이제 동네연구소 퍼즐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텃밭을 소유하지 않죠. 그래서 온 동네가 우리의 텃밭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정원이라든가 또는 이제 사유지에 있는 화단들을 이 연구소에서 적극적으로 그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작물을 이용해서 좀 더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그런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부평구에 이제 그 상곡동에 화랑북로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주민참여 예산을 이용해가지고 버려져 있는 화분, 그 다음에 이제 방치되고 있는 집 앞에 텃밭들을 재생산해서 가꾸는 그런 이제 봉사활동들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꾸며지고, 또 주민들이 이렇게 쓰레기로 변한 장소에 채소를 심고 가꾸면 환경이 정화될 수 있구나라는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텃밭을 경작하지 않아도 우리가 남이 경작하는 텃밭을 통해서 반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 안에서의 이렇게 짜투리 텃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경작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그리고 후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안산우리연구소 퍼즐협동조합의 다양한 도시 환경 속에서 텃밭 활동을 해나가는 공유 텃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유지가 아닌 공유 텃밭의 활동들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농업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관보다는 민간이 나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민간이 나서기 위해서는 민간 부분이 나설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도시농업 관련 법규나 조례를 좀 개정을 하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지지와 주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을 좀 육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제 그런 제안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렇기 위해서 도시농업 조례에서 이제 도시농업 공동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법규화된 조항이 있는데, 이 도시농업 공동체를 위해서 행정이 추구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미흡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도시농업 공동체의 등록이 별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도 공동체에 등록돼 있는 수요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이제 신경을 쓸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에는 도시농업 공동체가 이제 7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군데의 사례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이 3군데는 공동체 등록을 하고 2년 안에 다 해산된 케이스가 되는 거죠. 실패 사례가. 이 실패 사례의 이 원인이 뭐냐? 이 부분을 이제 분석해서 대안을 만든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도시농업 공동체를 규정하고 있는 도시농업 관련 조례나 법령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규만 돼 있지, 이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게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나 군수가 부총장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좀 일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또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일하려면은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나 준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중앙이나 또는 시 단위에서 구군으로다가 이렇게 지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결국은 공무원이 자기 성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우리 동네에, 우리 시에, 우리 구에 도시농업 공동체가 어떻게 돼 있고 그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관에서는 어떤 도움을 줘야 되냐라는 행정적인 업무 파악이라든가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선례가 진짜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애써서 공동체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속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 공동체가 법령에 있는 제도라면 관가민이 다 함께 노력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나가고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네, 발표를 요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